자, 용신이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써요. 용신. 네. 뭐야 그냥 쓴다는 거예요. 쓸 용자. 그래서 용신을 그냥 격 자체로 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식신격이다. 그러면은 식신을 용하겠지. 격이니까 정관격이다. 그러면 정관이라는 어떤 회사라든지 뭐 제도법도 되고 여명에는 뭐 남편도 되고 그렇게 격 자체를 용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상신이라는 거는 뭐 이것도 쓰는 거고 뭐 기신이라 그러면 꺼리는 거고 뭐 한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이거는 놀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신들이 많아.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명리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용신 개념이에요. 근데 용신이 다 똑같냐? 이 책마다 용신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오늘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용신은 크게 봤을 때 저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격국 용신이 있고 조후 용신이 있고 억부 용신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조차 다 그냥 하나의 용어일 뿐이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명에서는 이 글자가 중요하다. 목화토금수 중에 이 문은 수가 들어와야 좋겠네. 목이 들어와 통관이 되겠네. 뭐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그게 겹치는 경우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격은 제가 자평진전이라는 데서 나온 게 격인데 격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명일 어떻게 쓰느냐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사회성을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그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격국이에요. 사회적인 명일들. 그러면 뭐 격용신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목인데 뭐 신유월이다. 그러면은 정관이죠. 정관격이네요. 이렇게 정관격이면 뭐 용신을 잡을 때 격만 그냥 이렇게 떨렁 있으면은 이 용신과 어떻게 쓰냐?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격만 딸랑 있으면. 그런데 여기 뭐 이렇게 노토 같은 게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술토 같은 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재가 잘 나와 있죠. 그러면은 정관격에 재용이군요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이제 자평명리에서 나온 자평진전에서 나오는 그런 원리다. 그럼 정관격에 재용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 다루는 무엇이 관을 살리겠네요. 이게 토생금 하니까 정관격의 재용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정관격인데 이렇게 재가 아니라 인성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뭐 임수 같은 게 이렇게 있어. 자수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정관격의 인성을 용하네요. 그렇죠? 그럼 정관격의 인성용이다, 인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뜻이냐? 제가 이제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관인상생으로. 관인상생은 자리가 보장되는 거라고 했어요. 내 인성으로, 나의 자격으로 관이 그 자격을 생겨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대접받는다. 그러나 이게 회사를 살리고 막 회사를 크게 만들고 그건 아니에요. 관인상생형은 재생관이 돼야 관이 커지면서 회사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재생관형이 좋은 거고 본인 입장에서는 관인상생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렇지만 또 재생관형들이 승진은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면 회사를 살린다는 게 보이니까. 이런 것이 용신 개념 중에서도 격국과 관련된 용신인 거죠. 그러면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식신을 용하고 있대. 식신을 용하고 있대. 그런데 식신이 격이다 만약에.
용이라는 건 이제 쓴다는 뜻이니까 그냥 그 격 자체가 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 갖고는 뭐 아무것도 못해. 생존해주는 글자가 운에서라도 들어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간목인데 간목하지 말고 저 신금할게요. 이제 신금이 식신이 이제 용신이 될 격으로 이루고 있을 때 개해월이다 막 이렇게 돼. 그러면 식신격이에요 이렇게. 물론 여기는 이제 상관이지만 이게 이렇게 투관을 한 걸 보는 거니까. 그리고 뭐 개자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식신격이라고 한다. 식신격인데 여기에 뭐 간목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묘목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잘 지지도 이렇게 잘 소통을 하고 있다. 해묘합으로. 그럼 이제 식신격에 뭐예요? 식신격에 재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경우가 아닐 확률은 높지만 어쨌든 그렇게 중심 글자들을 위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식신격이 재용이면 뭐예요? 식신생재하는 거죠. 그래서 수생목이 되는 거죠. 수생목이 되는 거죠. 식신격이 재용이네요. 재가 용신이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식신생재로 간다 그러면 뭔가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타고난 기술, 재주 뭐 안 타고나더라도 뭐 어떤 내가 표현하는 에너지 이런 걸로 돈을 벌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식신생재다. 그냥 아예 식신생재격이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식신생재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재라는 결과치가 빨리빨리 나오는 거겠죠? 괜찮은 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격국을 기준으로 격국의 논리를 적용해서 용신을 잡는 게 있었다. 그쵸? 그러면 조후용신이라는 거는 이것도 제가 강의를 처음 드린 건 아니지만 한난조습을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난조습을 봤을 때 뭐 어떤 사람이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딱 봤을 때 한난조습 중에서 굉장히 조에 치우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만 알 수 있는. 유금도 좋아하고 술토도 좋아해요. 진, 술, 축, 미 이렇게 지지에 4가지 토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는 현격하게 한난조습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습해요, 그렇죠? 이건 조해요. 이거는 습하지만 한한 게 더 대표돼요. 습보다는 한해가 더 대표적인 거예요. 물론 다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약간 난에 가깝고, 이거는 뭐 한에 가깝고, 이거는 뭐 습에 가깝고, 이거는 이제 난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난을 대표하는 건데 뭐 이거는 조에 가깝고 이렇게 더 덧붙일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동그라미 친 이 글자가 얘네들을 대표하는 그 기후성이다. 한난조습에. 그래서 술토다 그러면 가을의 끝자락이죠. 선생님이 좋아한 것이고 유금도 좋아하는 글자예요. 한난조습은 그냥 그 느낌으로 이건 좋아할 것이다, 습할 것이다 그거를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처음에 모르면 그냥 외워도 돼요. 그러면 아까 인목은 하나면서 좋아하겠다 뭐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 처음에는. 왜? 그러면은 뭐 1월이면 춥잖아요. 그리고 얘는 수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니까 좋아하는 글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모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일단 상당히 난하겠다 이렇게 난을 대표하는 글자죠. 그런
뭐 미토도 난하고 좋아하겠다. 뭐 이렇게 그걸 그냥 차라리 다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쫙 정리해드리지 않았었나? 네.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 정리를 또 다시 네.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명이 이제 있는데 유술로 되어 있는 이 자체가 조화잖아요. 그러면 운에서 만약에 이렇게 뭐 개수 같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 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를 잡아주는 이 개수를 조후용신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이 일주인데 뭐 무자 머리예요. 을축에 무자월이에요.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거는 한난조수 중에서 뭐예요? 한이잖아. 그냥 얘기하면 돼. 얼마나 추워. 자월에 게다가 축토까지 옆에 있으니까 이건 그저 한이에요. 그냥 한. 하나다는 거는 발현이 늦고 특히 을목 기준에서 보면은 을목은 어쨌든 초목인데 봄을 좋아하겠지. 을목은 봄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얘가 기운이 강할 때는 뭐 묘나 이런 거, 진 이런 거 만나면 기운이 강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봄에도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을목은. 근데 이런 여리한 을목이 겨울을 만났으니 강할 수가 없죠. 인생 자체가 이미 상당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을목이 막 뿌리를 내려 동토에 뿌리를 내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예고가 돼 있죠. 그런데 뭐 천간에 병화가 떴다. 여기 원국에 갖고 있으면 제일 좋고요. 원국에 있으면 조우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병화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조상자리 또는 국가궁 또는 뭐 조부모님 뭐 이런 자리잖아요. 거기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유산 뭐 3억 이렇게 3억 너무 작은가? 더 쓸까? 30억 30억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병화가 열일을 하는 거예요. 이 조후를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 추운 한한 이 명을 따뜻한 태양빛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인 거죠. 이런 거를 조후용신이라 그래요. 성간 조후용신은 두 가지 가장 잘 써먹는 게 개수 또는 병화다. 그러면 두 번째로 써먹을 수 있는 게 개수가 없을 때는 그냥 아쉬운 대로 임수도 써. 만약에 너무 조열한데 조가 안 된 것 같아 그 명이. 그러면 아쉬운 대로 임수라도 써야 돼요. 개수가 제일 좋아요. 일단 조후용신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한함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병화를 쓰는 게 가장 좋지만 병화가 없어. 그러면은 영화라도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했냐면 부분 조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100%는 못 해준다. 하지만 요 파트만큼은 조우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조우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첫째 일단 기분이라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글자가 기신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글자가 들어왔는데 개수가 들어왔는데 그 개수가 뭐 별로야 이 명에 사실은. 그런데 조우가 된다는 거 하나만으로 뭔가 이 사람은 아 괜찮아 나 직장 잘리면 어때 난 마음이 너무 편해 행복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조우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조우가 안 된 명이 있어. 조우가 안 된 명은 어때 막 야 이거 뜨거워서 어떻게 살아? 맨날 이러고 사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는 않고요. 조우가 자기가 또 타고나는 그렇죠. 조우가 안 된 명은 조우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예를 많이 듣는데 너무너무 막 뜨거운 조열한 명인데 조우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면 막 격투기 선수로 돈을 버는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페인트 이렇게 외장에서 이렇게 줄 타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되게 많이 번대요. 산악가, 산악 이런 산 타는 사람 이런 건 그냥 막 그 뭐라 그러죠 요즘? 엄청 스포츠
이렇게 인공으로 클라이밍 그렇게 나를 막 극복해가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경우도 조가 안 된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조우라는 거는 그 명을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글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명이 이렇게 하나인데 병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나인 거 자체에 대한 특징은 가지고 있어요. 해결이 될 뿐이지. 하나인 거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발현이 늦다, 조급하다, 이해의 속도가 늦다, 뭐 이런 거예요. 난한 거는 그 반대인 거고요. 그런 걸 조부용신이라고 한다. 지지에도 조용신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는데 지지에 사화가 이렇게 있어. 이게 막 이게 이렇게 축이고 여기 이렇게 작고 아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사화가 있어. 그럼 이거 대체 또는 미토 같은 것도 대체 하나인 거를 풀어줄 수 있는 거. 얘는 천간 병화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만약에 미토를 대신 쓴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조열한 땅을 말하는 거잖아. 여름의 땅이잖아. 여름의 끝자락.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걸 조부를. 너무 난할 때도 뭐 개수 같은 거 쓸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억부용신이라는 게 있어요. 억부용신. 부억용신이라고도 해요. 억부라는 거는 신강,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뭐 신왕 뭐 이런 말도 쓰기는 해요. 이건 그냥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강, 신약에 대한 얘기 기억나시죠? 내가 지금 너무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나? 신강, 신약이라는 거는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 일간이 이렇게 일월지의 글자들을 갖고 있죠. 일월지의 글자들이 이 일간을 힘을 빡 준다. 아까 제가 을목이 이렇게 묘목을 만나면 이게 가장 왕성한 을목 기준에서는 얘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묘월에 을목도 더 그렇겠죠. 이야 을이야.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 묘를 만나면 가장 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록이라고 하죠. 뿌리를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얻으면 그게 신강인 거예요. 또는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을목을 뭐 옆에서 이렇게 개수가 이것보다 이게 훨씬 잘 얻어먹으니까 간목은 개수를 잘 써요. 왜냐면 이게 조한 목이잖아요. 간목이.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비를 잘 내려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얘가 튼튼해지겠죠. 받아 먹으니까 물을 쭉쭉 먹으니까 뭐 이런 글자. 그래서 결국 그 일간의 신강 신약을 보는 것을 억부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간이 강해질 수 있는 요소는 첫째 비겁으로. 그런데 주로 지지 기준이에요. 천간의 비겁이 떴는데 물론 너무 신약한데 천간 비겁이라도 써야 되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너무 신약한데 친구가 한 명 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천간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일간이 신강하려면 비겁이 지지에 있어주면 신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인성이
인성은 천간지지 상관이 없이 인성으로 잘 이렇게 너무 많으면 그거는 신약해져요.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인데 가짜에 여기 막 해월에 여기 막 축, 여기 진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건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이것만 이제 인성이고 여기는 재성이긴 한데 얘네들도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수가 돼요. 축토도 축중의 개수 때문에 또 여기 진토도 진중의 개수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우 수가 왕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걸 신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걸 신강하다고 보면 안 돼요. 인성의 생존은 적당히 받아야 돼요. 인성의 생존은 적당해야 그 신강함을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를 부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에 둥둥 떠 있는 목이다. 그래서 이거는 신강해질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막 이 뿌리가 인목으로 이렇게 운에서 왔어. 간목의 뿌리는 인목이죠. 그럼 이 수기를 다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 얘가 술을 엄청 먹는다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해결이 되겠죠. 이 인성이 원하면. 그래서 요즘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막 오면은 주로 이제 수가 너무 많아서 힘든 사람을 보면 한마디만 해주면 끝나요. 내년에 엄청 좋아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강해질 수 있는 조건은 비겁으로, 비겁의 걸록이나 이제 제왕 이렇게를 의미하는 거. 이거를 십성으로 보면은 비견이나 겁재겠죠. 그렇죠. 걸록 제왕이 12운성으로는 지지의 비견 또는 겁재가 되잖아요. 혜선쌤은 이렇게 막 비겁이 막 이렇게 다왕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신강해지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내가 간여지동을 놓고 있다는 거는 신강해질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겠죠. 신약이라는 거는 이게 신약이라는 거는 일간 기준 재관식 이렇게 이런 것들로 둘러싸져 있다. 그럼 신약한 거예요. 왜? 일간이 극을 하려면 힘 빠지겠죠. 극해야 되니까 맨날 일해야 되니까 그게 극이라는 게 내가 다룬다라는 뜻인데 내가 맨날 가서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면 그거는 신약이죠. 그리고 나를 극하잖아요. 관은 일간을 극을 하잖아요. 을목이 있는데 여기 막 여기 막 신 막 이렇게 있어. 그럼 계속 극하잖아요. 얘를 이 초목을 막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식은 뭐예요? 일간을 빼내잖아요. 일간의 기운을. 간목이 이렇게 정화랑 있다 그러면 얘가 불쏘시개를 계속 얘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관식 얘네들이 많다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는 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약해지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잘 구성만 잘 돼 있으면 신약한 채로 잘 의존해서 잘 살아요. 나는 신약한데 우리 부모는 왕해. 그러면 부모가 뭐 주는 거예요. 보살펴 주는 거예요. 나는 신약한데 남편이 드세. 그 남편이 그냥 너 약하니까 내가 보살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하다고 해서 못 살고 뭐 일일이 하고 그런 건 아니다. 단 신약하면 건강을 주의하긴 해야 되겠죠. 일간이 많이 설되고 일간이 많이 극을 받고 일간이 많이 빼내고 하는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늘 건강에 유의를 하고 뭐 이렇게 보호하는 음식 같은 걸 많이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필요는 저 있어요. 신약사도 좀 알죠. 예. 근데 건강한데 잘 먹어야겠다. 그래서 신장 신약이라는 거는 얘는 좋은 거고 얘는 나쁜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신장암이 지나치면 신장이 설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 기운이 너무 뭉쳐 있어가지고요. 막 그 기운을 주체를 못해서 오히려 건강을 상하게 하는 그거예요. 에너지라는 건 순환돼야 되는 건데 신장암이 지나치면 그거를 설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 에너지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아까 같이 배우시던 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병원연에 갑 5월에 5월에 정유 일이에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병명이. 그러면 일단 뭐 이분은 신강은 하죠. 엄청 신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목화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화. 그럼 이거를 이 목화로 막 헐헐 타고 있는 분이라는 그런 물상을 한다면 뭐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냥 화라는 모행이 목에 생까지 받아서 굉장히 왕해졌는데 심강해졌는데 이거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바람직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토로 이걸 설해줘야 에너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토로 설하는 것이 훨씬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저런 명조차도. 그럼 저거는 다른 각도에서 건강을 얘기를 해야 된다. 움직이세요, 에너지 쓰세요, 운동하세요. 뭐 자꾸 이렇게 자기가 어떤 신경 에너지를 빼내는 정당한 통로를 만들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을 안 하시다가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하기도 힘들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는 젊어서부터 뭘 보러 가면 다 뭐라 그랬대요. 집에 있으면 안 돼. 남편이 다쳐요. 자식이 다쳐요. 막 그랬대. 그럴만도 하죠. 어떻게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여기 좌우충하는 운이 들어오면서 그게 무자대운으로 들어온 거죠. 무자대운. 그래서 좌우충하면서 이 격이 나의 어떤 아집 같은 것들이 상당히 무너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화생토로 이게 설되겠지, 이 기운이.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기운은 맑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겁으로, 이분은 비겁으로 왕하죠. 인성과 비겁으로 왕하죠. 그래서 이분은 설해줘야 되는 거, 오히려 빼줘야 되는 거, 에너지를. 그래서 신강하다는 거는 주로 비겁과 인성의 영역이고 심약하다는 거는 이런 식재관의 영역이더라. 그래서 용신, 억부용신이라는 건 뭐냐면 신강할 때는 오히려 이걸 빼줘야 되니까 식재관이 운에서 와줘야 된다. 고 해서 이걸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양명은 식재관이 강해서 일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런 사람은 인비가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비는 인성과 비겁. 인비가 용신이다. 그래서 우리 혜선쌤은 인비가 용신이에요. 아니 청은쌤은 인비가 용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성대운이잖아요. 근데 유진이 같은 경우도 신약인데 걔는 인비가 용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용신으로만 비교를 시킬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용신을 대입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 개념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개를 다 보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주가 똑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똑 떨어져요. 어쨌든 저 인간을 네. 막 극하거나 본인이 이제 그걸 당하거나 하면 건강상에 어쨌든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지들 간의 조합 같은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천간 체성도 좀 봐야 되고, 음양 오행을 다 봐줘야 된다.
제가 처음 강의할 때 한 1년간은 되게 쉽게 생각했거든요, 강의를. 나만의 이론이 그때는 막 생긴 거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그 예외 사항이 많고 이 체성을 알다 보니까 그래서 십성으로도 안 풀리고 체성으로도 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감이. 체성이라는 건 간목이 이렇게 있다. 체는 몸, 체, 성 이렇게 쓰나? 이렇게 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관계의 어떤 그들 그들 간의 그런 체성이 어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그 관계의 그 성향이나 그런 특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성향이나 특징.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 간목이 을목을 만났을 때, 병화를 만났을 때, 정화를 만났을 때, 무토를 만났을 때, 기토를 만났을 때, 뭐 경금을 만났을 때, 뭐 임수를 만났을 때 이게 다 다른 그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십성으로 보아도 돼요. 십성으로 봐도 돼요. 뭐 얘를 만나면 겁재를 만난 거고, 얘를 만나면 식신을 만난 거고, 얘를 상관을 만난 거고, 이건 뭐 다 재를 만난 거고, 뭐 이건 관을 만난 거고, 이건 인성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게 같은 식신이라 그래서 다 같은 식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목의 식신은 병화다. 근데 신금의 식신은 개수다. 그렇죠. 근데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간목의 식신을 만났을 때, 신금의 식신을 만났을 때 이거는 완전 그 totally different가 다는 거예요. 그 경우가. 자, 그리고 우리가 간목서부터 개수를 봤을 때 여기 이제 무기토를 기준으로 무기토가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이거를 양의 기운으로 보고 이거를 음의 기운으로 본다. 크게 물론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이고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 10개를 봤을 때 반으로 딱 무기토를 기준으로 쪼갰을 때 이쪽은 양의 기운이고 이쪽은 음의 기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간목으로 태어나서 병정화 무토까지 확장되고 펼쳐지는 기운인 거예요. 확 드러난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확까지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양인 거고 이 무기토를 기점으로 경금으로 들어가 버리면 경금부터 뭐예요? 속살하잖아요. 이제 펼쳐지는 너의 양의 기운은 끝났어. 이제 죽어야 돼. 죽으러 가는 게 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생명이 순환할 거 아니에요. 펼쳐지기만 하면 지구가 폭발해서 막 나무가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갈게. 그래서 음양이라는 거는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목생화의 식신과 금생수의 식신은 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목생화는 양의 그런 것이고 양적인 기운의 목생화일 것이고 금생수라는 건 씨앗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게 금생수예요. 그래서 단식으로 말할 때 목생화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아까 현실성, 구체화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음의 금생수라는 거는 좀 더 철학성, 영성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는 영적인 기운, 정신적인 세계. 그래서 선생님이 목생화하는 식신을 갖고 있으면 현실적인 강의를 한다. 수학, 영어 이런 거 바로 쓸 수 있는 강의를 한다면 금생수를 하는 선생님의 식신으로는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저처럼. 그런 얘기예요. 이제 혜선쌤도 금생수를 하는데 수가 좀 멀죠. 내가 체감해서 쓰고 있는 수는 아니에요. 혜선쌤이 체감해서 쓰고 있는 글자는 재예죠. 재. 그래서 운에서 얘가 안으로 훅 들어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올해만 해도 작년 올해만 해도 자축 아니다
해자축 해가지고 자축으로 이렇게 운에서 경자년 신축년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거는 해 선생님이 갖고 있는 개수에 근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는 안 하나? 안 해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이게 지나갔거든 운이.